안녕하세요. 누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현대잠성학에서 보는 예측에 대한 관점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고대 폴리네시아, 태평양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이 고대 폴리네시아 사람들은 나침반 없이도 카누를 타고 태평양 망망대해를 누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도도 없이 이 섬에서 저 멀리 있는 다른 섬까지 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하늘에 있는 태양과 별이 이들의 지도였습니다. 심지어 이 항해자들은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별의 위치라던가 구름이 잔뜩 끼거나 폭풍우 치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위치를 정확히 읽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폴리네시아 항해자들은 천체 지도와 함께 조류와 파도 패턴을 참고해서 방향을 감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찾으려고 천체 지도를 보았던 것은 비단 폴리네시아 항해자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점성학자들은 역사적으로 끊임없이 움직이는 이 천체 구조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또는 세상의, 나라의 미래를 읽는 시도를 해왔습니다. 전통 점성학에서는 미래의 사건을 구체적으로 예측하기 위해서 정교한 테크닉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래서 고전 점성학에서는 미래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것인가 맞추는 것에 더 주안점이 있죠. 하지만 현대 점성학에서는 어떤 사건 중심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기 때문에 사건 예측보다는 에너지의 흐름을 예상하는데 더 중점을 둡니다. 이 고전 점성학과 현대 점성학의 관점의 차이는 영어의 단어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바로 predict 그리고 forecast입니다. 네, 먼저 화면에 나타나는 영어 단어의 의미를 한번 보시죠. predict는 어떤 사건이나 일이, 행동이 미래에 일어나는 것을 말하다. 특히 어떤 지식이나 경험의 결과로서 말하는 것을 predict라고 한다면요. forecast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성명이다. 특히 어떤 특정 상황이나 기대되는 날씨, 상태와 관련이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이 forecast, predict 둘 다 예측으로 번역될 수 있지만 영어에서는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습니다. predict가 미래에 일어날 구체적인 사건을 명시하는 단어라면 forecast는 일기예보처럼 통계 등의 정보에 기반해 미래의 상황을 예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prediction은 예언, forecast는 예상으로 번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1월 중순부터 3년간 중국에서 발발한 역병이 전 세계에 퍼질 것이다 라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은 predict고요. 내년 1월 즈음부터 구사회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사회로 재건하는 에너지와 함께 공포, 통제, 권력 이슈가 대두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forecast입니다. 현대점성학에서는 미래를 예상하는 데 사용하는 어떤 transit, progression, solar return, solar arc direction 등의 테크닉은 있는데요. 이 테크닉은 특정 사건을 예언하기보다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에너지 흐름의 과정을 살펴볼 때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forecast라는 단어처럼 점성학적 지식을 이용해 사회나 개인이 현재 처해 있는 계절을 인식하고 미래의 날씨를 확률적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위에서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예로 드린 예는 바로 지난 2020년 코비드와 함께 일어난 염소 자리에서 일어난 토성 명왕성 컨정션인데요. 이 토성은 구조조정을 상징하고 명왕성은 죽음과 재탄생을 상징합니다. 공통적으로 엔딩을 상징하죠.
그런데 이 두 행성이 사회 구조와 관련이 있는 염소 자리, 구체적으로는 염소 자리 22도에서 만난 것이 바로 지난 2020년 1월 26일이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한 시점과 거의 정확히 일치하죠. 하지만 현대 점성학에서 견지하는 입장에서는 그 염소자리 토성 명왕성 컨정션 에너지가 전쟁이 될지, 전염병이 될지, 대공황이 될지, 또는 운석 충돌이 될지 예언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으로는요. 우리는 그저 원형의 상징과 과정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을 뿐이죠. 현대 점성학에서의 예상은 실제 사건보다는 과정과 우리의 반응에 더 많은 설명을 하려 합니다. 네이탈 차트에 있는 행성과 하우스, 별자리 등을 살펴보면서 그 사람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역과 관련 상황을 우리가 예시로 들어줄 수는 있지만 사실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확률적인 거죠. 또 원형적이고 상징적인 거고요. 그래서 점성가 폴 라이트는 이 점성학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선언이 구체적일수록 그것이 맞을 가능성은 적어진다. 원리를 상세하게 번역하다 보면 우리는 확실성을 잃게 된다. 원리에는 다양한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있는 고객들에게 늘 실망을 안겨준다. 네, 사실 어떤 사건, 제가 예를 들면 이 남자와 사귀어도 되겠습니까? 또는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내담자에게 우리가 이걸 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 남자와 결혼까지 골인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현대 점성학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늘의 천체 지도를 번역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치 포춘 텔러, 그냥 운을 점치는 사람에 지나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평가와 편견에 노출된 사람은요, 실제로 그 편견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평가와 일치하는 상황이 결과적으로 미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낙인 효과, 스티그마 이펙트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점성가가 당신의 네이탈 차트를 보니 독신으로 혼자 살 운명입니다 라고 한다면은 그 말은 내담자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서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실제로 그런 삶을 선택하게끔 이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대 점성학을 배우는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가 현대 점성학을 공부하려고 결정을 했다면은 어떤 행성이나 네이탈 차트의 그 점성학적 요소들이 우리에게 특정 사건으로 일어난다는 생각은 일단 접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 우리도 마음만 먹는다면요, 그 테마파크의 어두운 그런 천막 안에서 크리스탈 볼 앞에 놓고 과거와 미래를 말하는 포춘텔러 흉내를 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우리가 점성학의 어떤 신묘한 힘을 보여준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인격과 삶을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말에 경청하고 대화를 나누는 것이 우리 현대 점성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면서 경외심이나 존경을 받고자 하는 유혹을 뿌리치고 자신이 하는 말에 책임을 지는 태도가 현대 점성학 상담가에게는 꼭 필요합니다. 점성학이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우리는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회의적인 내담자에게 우리가 점성학의 힘을 증명하려고 무모한 말들을 늘어놓을 필요도 없고요. 현대 점성학 상담자 또는 배우는 사람이 우리가 할 일은 이 트랜지시나 프로그레션 또는 디렉션 테크닉 등등을 통해서 내담자에게 다가오는 미래의 계절과 날씨, 과정을 설명해 줌으로써 그가 그것에 대비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항해할 수 있도록 그 배를 타고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